진짜 이런 기능이 양산차에서 볼 수 있다고요? 지금 당장은 믿기 힘들지만 어쩌면 제네시스 GV90에서 최초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산차에 최초로 적용될 놀라울 기술들을 미리 만나보시죠. 최근 GV90 콘셉트라고 할 수 있는 네오론이 공개되었죠. 제네시스가 공개한 이미지보다도 실제 차량은 상당한 덩치감에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해외 매체들의 반응을 보니 실물로 본 네오론의 콘셉트는 정말 놀랍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차량 전체를 감싸고 있는 블루 색상의 앰비언트는 그동안 실내에 갇혀 있었던 영롱한 조명을 외부로 끌고 나왔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느낌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네오론은 사실상 GV90의 미리 보기라고 알려드렸죠. 내연기관에서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핵심 부품인 헤드램프, 그릴, 범퍼 등의 다양한 부품으로 조립이 되다 보니 각과 면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네오론의 디자인을 보면 내연기관 차량과 전혀 다르게 파팅 라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에 매끈한 자태를 완성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제네시스 차량과 차이점이고요. 내연기관과도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죠. 네오론의 경우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공식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GV90의 콘셉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오론에서 보여준 외부 디자인은 양산차에서도 거의 그대로 구현이 될 것 같은데 실내 콘셉트는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하지만 G90이 출시될 시점에는 진짜 이렇게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놀라운 기능들이 제공될지 근거를 가지고 함께 체크해 보시죠. 아마 많은 분들을 포함해서 가장 만족할 만한 기능부터 알려드리면 사운드 아키텍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아키텍처라고 표현한 이유는 기존 사운드 시스템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제네시스가 선보일 사운드 아키텍처는 지금까지 출시된 사운드 시스템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기능이 제공되는데 잘 보세요. 먼저 센터 콘솔에는 센터 스피커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커다란 인포테인먼트 뒤에 위치하고 있다면 좋은 사운드를 만드는 데 방해 요소가 되겠죠. 그럼 센터 스피커는 어디서 제공될까요? 바로 크리스탈 스피어가 주행 상태로 변경이 되면 회전하게 되는데요. 센터 스피커로 변신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발상이죠. 이와 유사한 방식은 수입 명차나 G90 같은 차량에서 트위터가 위로 올라오는 기능들을 볼 수 있었지만 마법 구슬 같은 크리스탈 스피어가 돌아가는 방식이 훨씬 더 근사한 느낌을 연출하겠죠. 여기에 영롱한 색상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마법 구슬의 가치는 더욱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운드 아키텍처가 정말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은 바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감상할 때인데요. 소리뿐만 아니라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현대차 그룹은 이미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개발해 놓았습니다. 과연 어떤 차량에 먼저 적용될지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첫 적용 차량은 GV90이 될 것 같네요.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모드로 크기를 변신하게 되는데 완전히 숨기는 경우 여백의 미를 강조하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컨셉과 너무 잘 어울리죠. 기본 모드에서는 시계 기능과 온도와 같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길 안내와 같은 내비게이션 기능이 필요한 경우 13인치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고요.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 길 안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죠. 가장 큰 사이즈가 바로 엔터테인먼트 기능인데요. GV90에서는 최대 24.6인치 규모의 대화면 디스플레이 화면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존의 인포테인먼트는 가로가 많이 넓고요. 세로가 좁은 형태라서 영화 같은 콘텐츠를 보기에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었죠. 이 기능은 최대 30인치까지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에 따라서 압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1열 승객뿐만 아니라 2열 승객을 위한 대화면 디스플레이는 천장 쪽에서 제공되는데요. 각각 즐길 수 있는 독립 모니터를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고요.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을 통해서 편하게 이동하면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진보된 방식의 천장형 모니터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구부러져 있는데요. 작동될 때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앞쪽에는 루프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실내의 채광을 높일 수 있는 좀 똑똑한 방식을 선택했네요. 2열 탑승자 위에도 루프가 제공되는데 루프에는 앰비언트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차량에 총 4개의 독립적인 루프가 제공되죠. 기존 루프에서는 확 트인 개방성만 중심으로 강조를 했다면 새로운 방식은 개방성 확보와 함께 좀 더 프라이빗한
밋밋한 공간감까지 제공할 것 같네요. 사운드 아키텍처의 완성은 바로 스피커인데요. 스피커가 제공되는 위치도 기존과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스피커가 도어 쪽에서 위치하고 있었죠. 이 방식은 좀 낮은 위치에서 제공되다 보니 우퍼 같은 방향성이 없는 저역의 경우 상관이 없지만 방향성이 있는 고역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역은 가능하면 사람의 귀 방향과 일치해야 좋은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자, 실내를 보세요. 한쪽 면에만 총 4개의 고역을 담당하는 트위터를 볼 수 있습니다. 리클라이닝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람의 귀와 일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서 제공됩니다. 1열의 스피커 위치를 보시면 A필러와 대시보드 사이에 트위터와 미드렌지를 추가했고요. 기존에는 A필러에서 트위터만 제공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저역을 담당하는 우퍼는 도어가 아닌 글로시박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2열의 경우에도 천장에 트위터와 미드렌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우퍼는 도어 뒤쪽에서 제공됩니다. 또한 C필러 뒤에도 트위터와 미드렌지를 볼 수 있는데 리클라이닝을 하는 경우에도 명료한 사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다른 차량에서 경험하기 힘들었던 좀 더 진보된 사운드를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공간의 활용성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1열 시트는 놀랍게도 회전 기능이 제공됩니다. 기존에는 미니밴과 같은 차량에서 2열 시트가 회전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또한 카라반과 같은 특수 차량에서는 1열의 경우도 회전되는 기능이 제공되었죠. 하지만 일반 차량에서는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로 1열 시트는 회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요. 1열 시트를 회전하기 위해서는 좌우 공간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래서인지 안쪽에는 이동형 콘솔이 제공되는 것 같고요. 해당 콘솔은 시트를 회전하는 경우 테이블 역할까지 겸하는 것 같네요. 1열 회전 시트의 완성은 바로 코치도어와 또 관계가 있는데요. 제네시스 브랜드는 코치도어에 대한 특허를 이미 등록해놨죠. 새로운 코치도어의 방식은 레일과 고정 홈을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했고요. 이런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B필러를 없애는 다른 브랜드가 해내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코치도어는 개방감을 극대화하면서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것 같은 하차감과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명차 브랜드 롤스로이스와 같은 차량에서도 코치도어는 이미 제공되고 있지만 B필러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는데요. 제네시스가 이걸 해결한 것 같고요. 이 기술이 GV90에서 최초로 선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코치도어가 기본으로 제공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반 도어와 코치도어 기능으로 구분해서 제공이 될 것 같네요. B필러를 없애는 기술은 다른 차량에서도 제공된 적은 있었지만 안전성까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는 많이 다를 것 같네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제공됩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